사실상 그 조선시대에는 서계라는 호를 가진 분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계 선조가 되는 분은 삼남영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아들, 영의 아들 지혜는 문과에 급제하고 초계 군수를 지냈으며 경조판서로 증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그 성주 사람 이만년의 딸에게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년은 누구냐 하면은 성주 사람으로서 고려 후기에 이화여월백화고라는 유명한 시조를 남긴 이조년의 형님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연고로 이제 성주, 의성에서 성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후에 이제 그 지혜의 아들 광부, 수덕, 수복 등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문과에 급제하고 또 관직을 지내게 됩니다. 공유하고 가이대부 전라병마 절제자로서 여말선초에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원정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호남병마 절도사가 되고 시호는 문절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졸했을 때 그 태종이 크게 이제 빈소에 사죄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태종이 담노, 담년, 담수, 담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아드님이 바로 담수입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정유재란 때 안동 지역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이제 성주로 가는 과정에서 성주까지 가지 못하고 상주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상주의 의성 김씨가 세거하게 된 내력은 바로 김담수의 피난의 여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담수는 부친에게서 일찍이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친이 8세 때, 김담수가 8세 때 별세해서 일찍부터 모친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부친이 별세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김담수는 형들과 함께 상례를 아주 성인처럼 이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장성한 후에는 아버지를 회상하여 아주 통한스럽게 생각했고 생신과 기제사 때는 정말 술과 고기를 들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김담수의 그 행장에 보면 그는 굉장히 그 몸이 약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3세 때에 학문을 시작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병을 앓고 있을 때도 학문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어떤 분들에게 그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훈도를 받았느냐 하면은 우선 성주 출신의 고관으로 이곳에 그 을사사화 이후에 유배되어 왔던 묵제 이문건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가 넘으면서는 그 김담수가 영향을 받은 인물은 성주 향교의 교관으로 부임한 덕계 오건, 그리고 다음에 성주 목사로 온 금계 황준양,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건은 남명 조식의 문인이고 황준양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었습니다. 김담수는 그 어머니의 권고로 사마시에 은거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그때 동년이 이제 유성룡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더 이상 과거를 위한 공부를 계속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선비로서의 학문의 길에 정진하기 위해 뜻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 시험 공부를 중단한 것은 그의 그 학문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아마도 그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생활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합천에서 남명조식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수학하는 기회는 아주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남명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일찍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남명의 그 생애의 마지막 시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의 길에 정진하면서는 성주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동강 김우홍 그리고 한강 정구들과 교류를 통해서 그의 학문적 깊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미 그 동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조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의를 구하라는 그런 명의자 당시에 월사 이정구, 백사 이항복, 한음 이덕형 등과 함께 김담수를 천거를 했습니다. 유일로. 그래서 선공감 참봉을 제수했으나 김담수는 늙은 나이에 구차하게 교설해야 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특기할 만한 경력도 없습니다. 과거를 포기한 후에 김담수는 항상 문을 닫고 앉아서 조용히 경전을 탐독하는 생활을 하였고 주변의 학자 지인들과 교류하며 그 성리학을 몸에 익혀 실컷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지났습니다. 이 김담수에 대한 그 행장을 이상정 선생이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공은 천성이 매우 후중하고 행실이 고상하여 일찍 덕계와 금계의 문화에서 종용하며 동강 한강 양 선생과 도의를 연마하고 효성과 우애를 가정에서 행하고 겸손과 공손한 덕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았으며 뭐 이렇게 그의 그 생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굽혀 의리를 지키고 또 이 재물과 이익을 멀리하고 묵묵히 행하고 몸소 행실을 닦았다.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죠. 바로 그 소학에 근거한 그 효의 실천이 서계 김담수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서 스스로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은 집이 가난하여 마음에 맞게 다 해드리지 못하였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토로를 했습니다. 그가 임진왜란 때에 가야산으로 모친을 모시고 피난했을 때도 아주 극진히 봉양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스님들까지도 그의 효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김담수의 효행에 감복한 성주 목사 허장이 자주 고기와 양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정유재란 때는 가소를 이끌고 이제 안동으로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죠. 세 줄 내려가서 임진왜란을 당할 때만 해도 김담수 사형제가 모두 살아서 모친과 함께 가야산 북쪽으로 피난했는데 그 후에 중형 단년이 정유재란 때 사망하고 그래서 김담수 혼자서 모친을 모시게 됐습니다. 내가 느낀 점이 있으면 허리를 굽혀 겸양하면서 남보다 자신을 낮출 것을 생각하였다고 한다. 길을 다닐 때도 개미집이라도 보면 반드시 피하였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또 변소에 갔다 올 때도 하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갔다는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즉 겸양과 배려 그리고 생명 존중의 사상이 서계의 유학사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곧 소학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학자로서 그 어머니가 무속을 믿고 무당에게 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방관하지 않고 어머니께 이런 일은 참으로 허망된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친흥와의 교제에서도 유교적 예의를 다 했고 이는 병자호란을 겪고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조선에서는 나중에 그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숭정연호를 계속 썼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명에 대한 어떤 그 사은의 생각 이것은 모두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왜군의 침에 대비해서 조선에서는 자수 방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병도 일어나고 청야전의 그 대책을 강구했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제 그의 그 생각 중에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요 다음 김우락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통감을 읽고 있는 정견에게 매우 더욱 공부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장남 정룡에게는 항상 그가 수행하고 있는 직책에 대한 조언과 훈계를 잊지 않으며 관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모범을 보이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했습니다. 수령의 도리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애민하라, 둘째, 공평, 정직, 청렴,
평형으로 책임을 다하라. 그러니까 정말 유가로서 선비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항상 강조한 것이죠. 또 셋째 폐단을 물어서 교화를 받도록 하라. 또 넷째 근신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또 인재 얻기를 힘쓰고 본받으라. 또 지역에 사는 유사들을 찾아가 권고를 받을 것. 또 김담수와 평소에 교류가 있는 합천조, 그러니까 월천 조목 등의 선생들을 찾아가서 교실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계에 있어서 가문의 긍지, 가문에 대한 강한 긍지, 가문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자들의 학풍을 최근에는 강한학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이 학파의 계열로 논하여지고 있습니다. 즉 29페이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동필의 학문은 상주를 기점으로 한 낙동강 연안 지역의 강한 학적 특징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한학은, 그러니까 강안이라는 건 낙동강 연안, 동쪽 서쪽 좌우의 낙동강 연안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강한학은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이 그 특징적 국면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용성은 박학에 기반하여 사회적 실천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 당대의 시대적인 인식, 임진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중농주의적인 학문 경향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강한학이라는 것에 어떤 전형적인 인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앞에서 말한 석의 김담수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강한학의 경향을 바로 이 석의 김담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후손들, 그리고 무감에 이어지는 이러한 학풍으로 해서 이 강한학은 결국 낙동강 우한 좌안의 출신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대개 중농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근기 지방에서 대두되는 실학과도 어떤 맥이 닿져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그러한 학풍으로서 대체로 처사형 문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들의 어떤 학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